자, 이제 평이산 같은 경우도 이지탕과 같이 이제 실증에 쓰는 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평이산도 주로 여자한테 쓰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자들이 주로 윗병이 잘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증에 쓰는 약입니다. 평이산은 평이산의 처방 구성을 보면 창출, 진피, 감초, 후바 뭐 이 흔는 약입니다. 이렇게 쭉 퍼뜨리는 약이니까 당연히 실증약이겠죠. 근데 이걸 허한 사람한테 쓰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엄청 약해서 오셨는데 말이 이런 약을 쓰게 되면 더 안 됩니다. 더 소화가. 그다음에 이제 뭐 향부자, 목향, 곽향, 지실, 사인. 뭐 사인 같은 경우는 소화제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또 흔는 약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쓰면 더 좋다 이런 말입니다. 실증만 구별하면 아주 좋은 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소화가 안 될 때 실증을 어떻게 판별하나 중안을 눌러서 아프면 이런 약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안을 눌러서 안 아프다, 오히려 중안을 누르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약을 쓰면 안 되고 보하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런 걸 뭐 식상 보익지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하는 약을 안 쓰고 만약에 소화제를 쓰게 되면 속 쓰린다는 말 바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병이산 같은 걸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병이산 같은 걸 쓰려면 아까 말했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는 배를 눌렀을 때, 중안을 눌렀을 때 아프다. 이걸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판단하고 쓰셔야 됩니다. 자, 평이산을 형상적으로 먼저 보면 제일 먼저 입이 큽니다. 입이 크고 입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비할 때 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입 자체가 오장을 이야기할 때 이목구비 중에 입은 비를 의미하고 그래서 입이 클 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넓은 사람, 이거 이진탕 할 때 아까 설명드렸죠. 이제 얼굴이 차르게 생각하고 이렇게 옆에서 쭉 밀면 앞으로 돌출되면 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옆으로 밀면 화는 아닙니다. 약간 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은 열하고 옆으로 퍼지면 오히려 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하자면 넓다는 것은 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하면 조겠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차면 습하겠죠. 이제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습한 사람한테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얼굴이 넓다만 아니라 얼굴이 둥글어도 지형으로 따지면 넓겠죠. 그래서 얼굴이 둥근 사람이라고 보시면. 이진탕 같은 거 어떻게 얼굴이 갸름하겠죠. 눌렀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굴이 둥글다 넓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크냐 몸이 크냐라고 보면 이진탕을 쓸 때 두소신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는 오히려 작고 몸이 약간 큰 사람. 몸이 클 때 습이 더 잘 생기겠죠. 그래서 평이산 같은 경우에 이제 습을 치는 약이니까 흡고 소화도 시키고 습을 없애는 약이니까 두도신 두소신대에서 신대, 몸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람은 앞판 뒷판이라고 하는데 이 전후라고 합니다. 뒤쪽은 우리 잘 보시면 뼈밖에 없죠. 그죠? 뭐 등뼈라든지 허리뼈라든지 뼈가 있고, 앞쪽은 뭐 많잖아요. 가슴도 있고 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은 습한 거라고 보고 뒤를 좋아한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앞판의 문제라고 봅니다. 평행시선을 쓸 때는 앞판. 그래서 앞쪽이 발달한 사람한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뒤쪽이 발달한 사람보다는 앞쪽이 발달한 사람. 그래서 이게 여자약이라는 겁니다. 왜 여자약이냐? 앞이 발달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뒤가 발달한 사람은 남자고. 그래서 남자는 등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가슴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까지는 이제 형상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증상적인 측면을 말할 건데 증상적인 측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중초 비에서 수습 조절하는 처방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평이사는 수습 습을 없애는 약입니다. 그래서 뭐 어, 환자분들이 습이 많은 사람들이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날구지 같은 거 한다든지, 왜 비 올려 가면 몸이 아파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움직이고 나면 좀 나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뭐 밥 먹고 자면 반드시 저는 많이 부어요 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거기 이제 습한 사람이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혈, 대변에 피가 날 때도 씁니다. 이거는 대변에 피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에 상해서 피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위에 병이 생길 때 쓰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사, 한설, 차가워서 생기는 설사. 아까 얼굴이 넓으면 차다 그랬죠. 그래서 차서 나는 설사일 때 이 평이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어떤 증상이냐면 대변이 물처럼 쫙 나오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평이산만 쓰는 건 아니고 평이산에다가 이중탕이라서 좀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약하고 같이 쓰면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적, 그러니까 먹은 게 차거나 적체돼 가지고 생길 때 설사를 하겠죠.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설, 그 술 먹고 음주 후에 꼭 저는 설사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주설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도 평이상에다가 뭐 정향, 축사, 갈근, 메가, 신국 이런 것 등등 넣어서 쓰시면 주설에서 잘 듣습니다. 요즘 뭐 나오는 처방 그 선전하는 것 중에 뭐 상쾌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평이산이 주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이산을 잘 쓰면 이 술에 대한, 술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쪽으로 오게 되면 식심통이라고 합니다. 식심통. 먹은 게 잘못돼서 가슴에 통증을 유발한 걸 식심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생건, 날건 먹거나 과식해서, 그러면 이제 위가 정체되겠죠. 그러면 심장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게 식심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평이산 같은 거 쓰시면 됩니다. 뭐 이때 뭐 향수산인데 다른 거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일단 아까 말했던 그런 조건이면 얼굴이 넓고 이럴 때 생겼다면 그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적 복통. 식적 아까 말했던 먹은 게 적체돼서 생기게 되면 배가 아프다. 이게 우리 먹고 나서 배 아플 때 있죠. 그때 이런 걸 말합니다. 식적 복통. 이럴 때는 평이산에다가 소화제 같은 거 더 넣으면 됩니다. 뭐 산사, 신공, 메가 이런 거 더 넣고 뭐 사인, 진피, 정피 뭐 이런 거 더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종, 부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아까 평이산은 가장 중요한 게 습을 조절하는 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습이 심해지면 당연히 붓겠죠. 그래서 습이 오래되면 수기가 되기 때문에 부어집니다. 자, 이제 부을 때 진짜 이 사람은 부종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게 눈꺼풀이 부으면 부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꺼풀이 부었는지 어떻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인상을 이렇게 찡그려 보면 눈이 잘 이렇게 잘 좀 덜 감긴 느낌? 이렇게 해보면 그런 게 이제 부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살을 눌렀는데 살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도 부종이지만 한방에서 진짜 부종은 이 눈꺼풀이 부었냐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상에 대해서 아까 소도지제, 이게 완전 소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상 소도지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난, 이렇게 막 토사광난, 확 토해내고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요즘은 뭐 이런 걸 쓰지는 않으시겠지만, 부인문에 가보면
태아가 죽었을 때.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태아가 죽으면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 지금처럼 수술을 해서 아기를 꺼낸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걸 하사태라 그러는데, 이때 평이선을 먹이면 죽은 태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평이산에다가 뭐 박초라든지 뭐 이런 걸 넣어서 다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죽은 태아를 이렇게 그 그러니까 뭐 출산시키라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죽은 태아를 바깥으로 보낼 때 이런 처방을 썼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금기약 중에 하나가 소화제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임신이 했는데 소화제 같은 경우, 특히 한방에서 말하는 그런 소화제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이 좀 더부룩하다고 너무 하기시키는 그런 침법 맞아도 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안화사. 구안화사가 뭐냐면 그 얼굴 이 와사풍, 얼굴이 삐뚤어지는 거 있죠. 이때도 평이산 씁니다. 그 물론 이거는 감히 평이산이라 해가지고 동의보감에 있는 처방은 아니고 홍갑 이전에 있는 처방을 쓰는데, 이 입이 삐뚤어졌을 때, 그래도 아까 말했던 뭐 구안화사가 왔다고 그럼 다 이거 쓰냐, 그거 아닙니다. 그 형증에 있을 때, 아까 얼굴이 동그랗고 얼굴이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습한 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 남자죠. 원래 남자에 안 쓰고 여자에 쓰는 약입니다. 원래는. 여기 보면 음식 무미, 뭐 소화가 안 되는데 맛이 나겠습니까? 식욕 부진 당연히 안 되겠죠. 보통은 이제 이 평이사는 정체돼서 나는 증상들이 많은데, 이게 조금 지나면 적체되다 보면 열이 약간 동반하겠죠. 그러면 이제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트름, 구내, 점조, 뭐 입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심화 불쾌감, 아까 말했던 여기 치면 요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좀 불쾌한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적체되는 게 당연히 상복부 팽만감이 들겠죠. 그 다음에 오심, 구토, 이건 약간씩 오래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불량, 그 다음에 배 아프고, 그 다음에 하리, 뭐 이런 거 처리하려고, 이건 이제 설사 아까 한설 같은 거 이야기했죠. 식적설 같은 거 이야기했죠. 그럼 하리. 그 다음에 신체 중감, 이게 아까 말했던 몸이 습하면 당연히 몸이 무거워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한 부종, 부종은 아까 말했던 눈꺼풀 붓는 거라 그랬는데, 경하다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중한 부종은 뭐냐, 심장이 안 좋아지면 생기는 부종은 심합니다. 신장, 콩팥, 요게 안 좋아지는 부종은 밑에 쪽에 많이 생깁니다. 심장은 전체적으로 생기고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경한 부종이란 뜻이. 자, 다시 이 평이산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방약, 화습약이다. 습을 조절하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산 가다증이 있고 소화가 안 되며 이거부중, 헛배가 부르다. 이게 이거부중, 헛배가 부르다. 이게 정체되는 느낌입니다. 습이. 그럼 위산 가다증 같으면 이게 정체가 좀 진행이 되면 이제 위산이 올라올 수 있겠죠. 만약에 위산 과다, 위산만 이야기를 하자면 오히려 이지방이 더 가깝죠. 이제 화기가 있을 때고요. 이 편의자는 화기가 없습니다. 찹니다 오히려. 예. 그리고 응용은 위산이 과다한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설사나 이거후증이 있다든지, 이건 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근만성 위염, 소화 안 되면서 적체되면 위험이 생기겠죠. 위장신경증, 그 다음에 뭐 장염, 복부 팽만간, 가벼운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 뭐 식적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요 파트에서는 이제 평이산 변방들, 평이산에서 더 합쳐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평이산하고 향사평이산 같은 게 있는데, 이 향사평이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화가 있을 때 씁니다. 화가 있을 때. 그리고 이게 향사평이산이 참 특이하긴 이야기는 한데 심조라 그러는데,
심조란 게 뭐냐면 기분 좋으면 하나도 안 아프고 기분이 나쁘면 온 만신이 아프고 기분 따라서 이 몸의 상태가 변하는 걸 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조의 좀 다른 특이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 가위 눌린 거, 가위 눌린 것도 심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향사평이산을 보통 씁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기가 있다 보니까 얼굴이 붓거나 상열감, 열이 올라오겠죠. 평이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 안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신경성 두통, 아까 말했죠. 신경 쓰면 머리도 아프고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보통 향사평이산을 씁니다. 평이산하고 조금 다르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향사평이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평이산이라고 있습니다. 도시평이산. 그럼 도시평이산은 뭐냐? 이게 다 평이산 종류 변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식적유상한이라고 있어요. 식적유상한. 그러니까 식적인데 이 상한하고 비슷하다.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보통 이 애들한테 이게 중요한데 이제 애기가 이제 뭐 자기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속이 안 좋아서 불편해져 가지고 두통도 나고 열도 나고 때로서는 이럴 때 기침도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병원에 데려가면은 감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감기약을 처방을 줍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는 거 야는 식적에 의해서 생긴 건데 식적이 돼서 이게 폐를 압박해서 폐 쪽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기침이 난다든지 이런 게 그리고 적체되니까 당연히 열이 뜨는 거고요. 열이 뜨다 보니까 머리도 당연히 아픈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호소하면 아까 말했죠. 어머니들은 이거 감기인갑다 생각해서 병원에 데려가면 또 저기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혹시 이제 경험이 덜 하신 분들은 이건 감기다라고 하고 감기 처방을 줘서 병을 길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도시평이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그럼 어떻게 이거 구별하냐? 구별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제 아기 같은 경우 잘 이제 말을 자기 표현을 정확히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아프다고 할 때 입냄새를 맡아보면 식적 유상한이니까 식적이 줍니다. 그래서 속에서 냄새가 납니다. 입에서 냄새가. 평상시와 다르게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럼 야가 지금 식적에 걸린 거겠구나. 그럼 이럴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굶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애가 잘 안 먹고 막 이러려고 하니까 엄마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가 잘 먹어야 이겨낼 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자꾸 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이다 보니까 병은 더 안 낫고 더 그런 증상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굶기고 그래서 속을 조금 더 가볍게 한 다음에 뭐 이런 처방을 쓸 수도 있겠지만 안 쓴다면 굶기고 속을 편안하게 해줄 때 그런 증상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겠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평이산의 형상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적 유상한이라고 다 식적 유상한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했던 이진탕 계열로 생긴 애하고 평이산 계통으로 생긴 애하고는 쓰는 처방이 전혀 다릅니다. 이 도시병이 평이산을 쓰려면 그 식적에 관계된 그런 협증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향사평이산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향사평이산은 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보통 향사평이산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화기가 있습니다. 아까 화기는 어떨 때 있다고 말씀드렸죠. 돌출한다든지 뭐 신가로 생겼다든지 이럴 때 그리고 얼굴에 화성이 있어야겠죠. 열이 붉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가 있으면 까칠합니다. 성격이. 그리고 급하고 뭐 이럴 때 아까 말했던 향사평이산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럴 때 이제 신경을 많이 쓸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당에 주름이 생깁니다. 잘 찡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이 향사평이산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